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야. 이게 뭐지? 또 새로운 게 나왔지? 근데 봐봐. 그냥 앞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볼게. 내가 동전을 64번 던졌어. 근데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예를 들어서 민지야 동전 64번 던졌는데 앞면이 30회 나올 확률은 64번 중에 몇 번 나온 건데? 30번.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30번이고 안 나온 게 34번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30회 이상이니까 또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거? 31번 나온 거 계산할 거고 또 32번 나온 거 계산할 거고 33번 나온 거 할 거고 34번 한 거 할 거잖아. 민지가 계산할 수 있겠나? 뭐야 이게?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게 맞긴 하지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 맞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가 되는 거야. 만약에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봐봐.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떨 때 이 시행 횟수라고 했잖아. 앞에 쓰는 n은. 저 시행 횟수가 얘가 충분히 크다는 게 무슨 말인데? 시행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시행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이항 분포를 따르면 뭐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쌤 충분히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P가 안 나와있네. 왼쪽에 있지? NP가 5 이상. 둘의 곱이 5 이상이라는 게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뜻이고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너희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냥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항 분포 따르면 뭐도 따르는구나. 정규 분포도 따르는구나. 어떨 때 따르지? 그냥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따르게 돼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거야. 근데 정규 분포 쓸 때 얘들아 여기 뭐 썼지? 여기 평균 썼잖아. 정규 분포 따를 때 평균 썼고 여기는 뭐 썼는데? 표준 편차에 뭐 썼어? 제곱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이 값을 알려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네. 쉽잖아. 왜?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진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민정아 평균 얼마인데? 그냥 얘네 둘이 뭐 하기로 했는데 우리? 뭐 하면? 곱하면 평균이었잖아. 이항 분포에서 맞지? 그 다음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하면 되잖아. 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NPQ. 민자 옛날 NPQ 해주시면 분산이죠.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건데? 여기다가 뭐 씌우면 되는데?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랐나? 그러면 이제 평균도 구했고 표준 편차도 구했으니까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 그럼 여기는 누구 써야 돼? 평균 누구? NP를 써야 되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루트 NPQ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제 얘를 뭐 해서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오케이? 민지 이해했나? 민정이 하나.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 뭔데 이게 다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x를 잡아줘야 돼. 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잡아주는 거야까지 잘 안 나. 그러면 잘 봐. 뭐를 구하래? 64회를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의 확률이잖아. 앞면이 나올 횟수가 뭔데? x지. 그럼 봐봐. 이게 시간이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30회 이상 34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라고. 여기까지 다 알았지? 다음 페이지. 민지 여기까지 다 알았나?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봐봐. x는 뭐를 따라?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수가 30번이면 64C 30의 2분의 1의 몇 제곱 할거 독립시행이잖아. 그럼 x는 뭐를 따르는데?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이 앞에는 시행의 수잖아. 민지야 몇 번 시행했어? 몇 번? 64번 시행했고 그 시행에서 얘가 일어나면 얘가 뭔데? 앞면이잖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한다.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 x는 뭐도 따른다? 정규 분포도 따른다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 관계잖아. 우리 방금 배운 거. 그러면 여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래서 x의 평균을 구해보자. 얘네 둘이 곱하시면 되겠죠. 64랑 2분의 1이랑 곱하시면 평균은 32가 될 거고 정했어. 난 분사는 64랑 2분의 1이랑 1에서 이거 뺀 거 2분의 1 곱하시면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겠노?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6, 즉 4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쓸 건데?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는 평균 쓰는 자리 아니까 평균 얼마? 32. 여기는 표준 편차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는 자리 이렇게. 얘를 따른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봐. 30 이상 34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면 얘를 뭐 해야 되겠노? 이제 표준화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 표준화하자. z는 민정 x에서 얼마 빼야 돼? x에서. 그치. 민자 뭘로 나누면 돼?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 4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제곱에서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왔나? 오케이. 이해했지? 그래 주시면 이제 뭐가 돼? 이 z는 뭐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요. 이제 이해했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뭐 구하자? 이거 구하자. 30 이상 34 이하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 x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되겠지. x에서 32를 빼면 다 32 빼면 되겠지. 30에서도 32 빼고 34에서도 32를 빼고 그 다음 뭘로? 다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 주시면 얘가 얼만데?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 얘는 z가 될 거고 얘는 그냥 0.5가 되겠지. 이제 이해했어? 인정했나? 그럼 그립시다. 이제 z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을 줄 거야. z는 평균이 0이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러면 이 넓이는 얘들아 0에서 0.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0에서 0.5까지를 구해서 2배, 어차피 대칭이니까 2배를 해주시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표를 이용해보자. 0에서 0.5까지가 얼마래? 0.1915래. 0.1915. 그래서 걔를 2배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나 여기까지? 이렇게? 응. 이렇게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동전을 64에 던졌는데 앞면이 30배 이상 34배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면 너희는 항상 봐봐. x를 잡아줘야 돼. x가 뭐가? 앞면이 나오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로 잡자. 항상 잡아주셔야 돼. 문제에서. 잡아주시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30배 이상 3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독립시행이니까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앞에는 시행 횟수를 쓰시고 뒤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항 분포를 따르면 뭐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여기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 즉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나?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보면 아마 x가 뭐를 잡아라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x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잡아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횟수, 개수 이런 걸 잡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제. 오케이?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 봐봐. 옆에 7번인데 얘는 필수 예제인데 실력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잘 나오는데 7번 같은 게 얘들아. 지금 잘 보시면 해볼게. 지금 어떤 바둑통? 바둑통에 지금 흰 바둑돌 5개랑 검은 바둑돌 20개가 들어있는데 나는 여기서 바둑돌 하나를 꺼낼 거야. 근데 그 꺼낸 게 흰색이면 10점을 주겠대. 그 꺼낸 게 검은색이면 2점을 잃는데 근데 이건 몇 번이나 한 거야? 1600회나 한 거지. 꺼내서 흰 거면 10점 플러스, 꺼내서 검은 거면 2점 마이너스 해서 1600번이나 이렇게 꺼낸 거지. 그때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x를 뭐라고 점수라고 잡을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봐봐. 민정 봐봐. 내가 몇 번의 시행을 하는데 1600번을 하잖아. 그럼 내가 꺼냈을 때 뭐일 수도 있고 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그럼 너희가 기준 하나 잡아. 흰 바둑돌을 하던지 검은 바둑돌을 하던지. 그럼 내가 만약 흰 바둑돌을 하면 꺼냈을 때 흰 바둑돌의 개수를 x라고 한번 둬보자는 거야. 꺼냈을 때 흰 바둑돌의 개수를 x라고 해보자. 이까지 따라왔나? 1600회 중에서 나온 흰 바둑돌의 개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1600회를 했어. 흰 바둑돌이 1000번이 나왔대. 그러면 얘들아 식 어떻게 세울 건데? 1600번 중에 흰 바둑돌이 몇 번 나왔다? 1000번 나왔다.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데 꺼냈을 때? 25분의? 전체 25분의 얼마야? 5니까 몇 분의 몇? 그럼 5분의 1이 1000번이고 아닌 게 뭐 600번이다 할 거잖아.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안 가? 가제. 그래서 잘 봐. 아, x는 뭐를 따르는구나?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해했나? 내가 시행한 횟수는 몇 번인데? 1600번이고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데? 5분의 1이구나.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주세요. 문제는 점수가 1024점 이상이래.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겠노? 흰 바둑돌이 몇 번이 나와야지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나올까?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봐. x가 뭐였는데? 흰 바둑돌 개수. 그러면 얘들아 검은 바둑돌은 몇 개 나왔을까? 1600번 중에 x번이 흰 바둑돌이래. 그럼 몇 번에? 1600에서 흰 바둑돌의 개수를 뭐하면? 뺀 것만큼은 검은 바둑돌이 나오지 않았겠냐고. 이해가 안 가? 가제. 오케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데? 점수. 나 이렇게 식 세울 거 아니까 점수가 1024점 이상의 확률 이렇게 식 세울 거 아니냐고. 맞잖아.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데 점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점수. 이제 있나? 인정했나? 그럼 점수를 구하자. 봐봐. 점수를 y라고 둘게. y. 그럼 문제는 이거네. 점수 y가 1024점 이상의 확률 얘를 구하라는 거네. 맞아. 그럼 점수 구해볼게. 잘 봐. 점수는 흰 바둑돌이 하나 나오면 10점이야. 근데 흰 바둑돌이 몇 개 나왔어? x개 나왔으면 몇 점 얻었어? 10x. 검은 바둑돌이 하나 나오면 2점 감점인데 이만큼이 나왔어. 그럼 저만큼을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문제. 이해 안 가는 부분. 이게 1600번을 던졌을 때 뽑았을 때 총 점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나요? 그럼 구해볼게요. 계산하시면 12x-3200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점수가 곧 얘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따라서 이 점수가 y인데 y가 10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잖아. 근데 y가 누구였는데? 얘 없다고. 이거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12x 빼기 3200이 10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200 넘기면 플러스 3200이니까 4224가 될 거고 걔를 12로 나눌 거야. 12 나누면 얼마지? 2, 6, 12, 2는 4, 1은 2, 2는 2, 2는 4 2, 3은 6, 2, 1은 2, 2, 5, 12, 6, 12 3, 3은 9, 3, 5, 15, 3, 2, 6 이렇게 고쳐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했나? 그래서 x가 35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이라고요. 이까지 안 가는 부분 없지? 그래주면 뭐 구하면 돼?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며. 우리 이항 분포를 따르면 x는 뭐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평균 구해야지. 평균. 민자 둘이 뭐 하면 돼?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얼마고? 5, 35 50, 320이 될 거고 분산은 1600이랑 5분의 1에다가 5분의 4까지 곱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얼마라고 돼 있는 거게? 256이라고 돼 있네. 분산은 256.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만데 여기다 루트 씌우면 16이 되겠죠. 맞아? 16. 그래서 여기 평균에 320 쓰고 표준 편차에 16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표준화 해줘야 되겠죠. 맞아? 표준합시다. x에서 뭐를 빼고 32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6으로 나눠주시면 표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뭐 해주면 돼 이제? 얘를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x에서 여기 320 빼고 16 나누고 해서 z로 바꿔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지? 그래서 좀 복잡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잘 봐. 지금 바둑통 안에 흰 바둑돌 5개랑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는데 뽑아서 흰색이면 10점, 검은색이면 2점을 잃는데 1600회나 있지. 그럼 1600회 중에 뽑았을 때 x 흰 바둑돌 아니면 검은 바둑돌일 거잖아. 그래서 x를 내가 뭐라고 잡았는데 흰 바둑돌의 개수 또는 검은 바둑돌 개수 구하셔도 돼요. 잡으셔도 돼요. 내가 x를 흰 바둑돌이라고 개수라고 잡았어. 그럼 검은 바둑돌은 몇 개 나왔겠노? 1600개 중에서 x를 제외한 만큼 검은 바둑돌이 나왔겠다. 맞아? 근데 이 x는 뭐를 따라? 이항분포 따를 거잖아. 왜? 1600회 중에서 흰 바둑돌이 1000회가 나왔으면 1600씩 1000에서 풀 거니까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이항분포를 따르면 뭐도 따른다? 정규분포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뭔데? 점수잖아. 점수가 1024점 이상의 확률인 거잖아. 그래서 점수를 내가 y에다 둔 거지. 그럼 점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10점을 얻었어. 몇 번? x번. 흰 바둑도 하나 나오면 10점인데 x번 나왔으니까 점수는 10x. 검은 바둑도 하나 빼면 마이너스 2점인데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점수가 1024점 이상의 확률. 그래서 y자리에 이거 넣으셔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지? 민지 이해했어? 민정이까지 가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항상 x를 잡아줘야 돼. 잠깐만 유제 7번도 봐봐. 하나의 주사에게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1,500원 받고 아니면 300원을 내야 되는데 게임을 72번 했지. 상금으로 28,800원 이상 받을 확률이잖아. 그럼 x를 상금이라고 잡는 게 아니야. x는 내가
이 게임을 72번이나 주사위를 던질 거잖아. 그럼 3의 배수가 3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 아닌 게 나오겠지. 그래서 x를 뭐라고 잡아야 되겠냐 얘들아. 3의 배수의 횟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이해했나? 그럼 x는 뭐를 따르겠노? 이항분포 따르겠지. 내가 몇 번 하는 건데 지금 72번을 하는 거고, 그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데 얘들아? 6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가 안 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금도 y를 상금으로 두고 너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y를 상금으로. 뭔 말인지 이해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3의 배수가 아닌 횟수는 72에서 3의 배수가 나온 것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 얘들아? 없지? 오케이? 응, 이제 이해했어. 문장 이해했지?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가셔가지고 112쪽 쪽에 이제 새로운 단원인데 통계적 추정이 마지막에 이제 이 단원만 끝내면 확통은 끝이 나.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한번 보면 응. 112쪽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는 거지. 모집단과 표본. 예를 들어보는 거라.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거든. 전수조사는 뭐고 표본조사는 진짜 쉬워 얘들아. 말만 뭔지만 알면 돼.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뭐 키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뭐 또는 혈액형을 해볼까? 혈액형의 그거는 평균이 될 수가 없네. 아무튼 그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전수조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를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싹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야. 이해가 나? 표본조사는 뭐겠노 얘들아? 너무 많아. 전국에 고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1000명만 뽑아.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표본조사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이해가자 얘들아. 오케이? 응. 그래서 그게 표본조사야. 그래서 전수조사는 진짜 그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싹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만을 추출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이해했지 얘들아?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하자 얘들아? 모집단. 내가 만약에 고2 학생들의 평균을 구할 거면 진짜 전국에 있는 고2 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게 모집단이야. 그 중에서 나는 뭐 할 건데? 1000명만 추출할 거지. 1000명. 나는 키를 다 못 구해서 1000명의 키의 평균을 구할 거야. 1000명을 뽑을 거야. 그 뽑은 그 1000명이 뭐가 되는 건데 이제 표본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했나? 그 뽑은 수 있지? 뽑은 수?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얘를 표본의 크기.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뭔 말인지 했지? 그래서 그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추출하는 그 사람 수 또는 뭐 개수 이런 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얘들아? 여기까지 잘 안 나.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그 얘 보이나 얘? 민자 여기 얘. 1번과 2번 사이에 얘 보이지 얘? 얘 해가지고 그 잘 봐봐 얘들아.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알아보고 싶대 나는.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 알아보기 위해서 얘들아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 민지야 전수를 해야 할까?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 봐봐 전수조사면 뭔데?
내가 정보가 있지. 수명을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정보를 써야 될 거 아니가. 다 써서 더 이상 뭐 정보가 더 이상 정보 맞나? 그치, 정보의 평균 수명 시간 알기 위해 가지고 그 정보를 켜놓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정보가 꺼지면 수명이 다한 거 아니겠나?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민지 어떻게 될까? 내가 팔 게 있을까? 없겠지. 왜? 그 생산된 싹 다 수명 조사하려고 다 켜놨잖아. 그럼 내가 팔 수가 없잖아. 그거 왜 생산했냐고. 맞지? 그럼 얘는 전수 조사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무슨 조사를 해야 돼? 표본 조사. 그래서 내가 만든 정보 중에서 한 몇 개만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수명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이 정보는 수명이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가. 맞지? 그래서 정보의 평균 수명 시간은 표본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했어? 이게 그 사파고에서 나왔었어. 기말고사의 1번으로. 뭔 말인지 했나? 그래서 옆 페이지로 가봐. 옆 페이지. 옆 페이지 바로 1번 봐봐.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거. 즉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해야 되는 거. 고르래. 기업, 타이어 수명 조사. 전수 조사해야 돼. 표본 조사해야 돼. 표본을 다 조사하면 뭐 타이어 수명 다 달게. 그치? 그래서 기억은 표본 조사. 이에 시청률 조사는 표본 조사에 너희 라디오 청취율이나 TV 시청률은 봐봐. 생각해봐. 민지야, 네가 막 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 그러면 네가 그걸 듣는다고 해서 청취율에 반영이 되게 안 되게? 안 돼. 내가 9번을 보고 있어. 그럼 9번이 내가 보고 있으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 아니라고. 그 전화 오는 거 알아 너희? 라디오 청취율 조사했지? 그 전화 온다. 전화 받은 사람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청취율 조사 이런 거는 내가 본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지금 그 시간대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하면 내가 얘기하면 그 표가 한 표 반영되는 거야. TV도 전화 오거나 아니면 TV는 쌤이 알기로는 그게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기계가 있대. 그 기계를 준대. 그래서 그 기계가 있는 집만 시청률이 반영이 된대. 무슨 말인지 했나?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표본조사야. 표본조사. 그래서 니은도 뭐가 될 거다 얘들아? 표본조사. 왜? 이거 어떻게 전수조사하는데 그 시간대 그 집집마다 전화 다 해야 될까? 지금 몇 번 보세요.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표본조사고요. 디귿.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인데 얘들아 몇 명만 뽑아서 인구 조사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진짜 인구가 다 몇 명인지 다 세줘야 되겠다. 그치? 리을. 병역 판정 검사. 이거는 뭐 해야 돼 얘들아? 군대 갈 사람들 판정해야 될 거 아니까.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되면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까. 그치? 이 사람은 군대를 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리을도 전수조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얘들아? 인재 전수와 표본을 확실히 구별이 갖고 그 다음 다시 왼쪽 페이지 112쪽을 와서 임의 추출이라는 게 보이죠? 임의 추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뽑을 거야. 뽑을 거. 어떻게 뽑냐 그 얘기가 되겠지. 임의 추출. 얘들아 뽑았을 때 뽑힐 확률이 같도록 뽑는 게 임의 추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임의 추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0이 들어있어요. 얘들아 주머니에 1을 뽑을 확률은 얼마인데? 4분의 1. 2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뽑을 확률이 다 같도록 뽑는 게 임의 추출인 거라고. 우리가 그냥 수학적 확률이 임의 추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의 추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보건 추출이 있고 다 배운 거야.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보건은 뭐 하겠노 얘들아? 내가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음 걸 뽑겠다고. 비보건은 하나를 뽑아 안 넣고 그 다음 거 뽑겠다고. 안 넣고 그 다음 거 뽑겠다고. 차이점 알겠지? 보건과 비보건이 있는 거라고. 민지야 이해했나? 별로 어려운 건 없겠죠? 그게 다예요. 설명하려고 한 거야. 넘어갑시다. 특별한 말이 없다. 내가 뽑는데 어떻게 뽑겠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보건 추출이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죠? 114쪽 목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오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목평균과 표본평균. 목평균은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이거 아니겠나? 봐봐. 모집단에 있는 모든 애들의 평균을 낸 게 모평균일 거고, 맞아. 표본 평균은 뽑은 애들끼리 뭐 한 거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일 거잖아. 뭔 말인지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그냥 하나 해볼게. 봐봐. 그냥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1, 2, 3, 4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이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얘예요. 얘.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에 적힌, 공이라고 할게. 공에 적힌 숫자.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봐. 공에 적힌 숫자 x는 민정아 뭐가 있는데? 공에 적힌 숫자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있을 거다. 그치? 그때 확률을 구해볼게. 민지야, 공에 적힌 숫자가 1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인데? 2일 확률도 4분의 3일 확률도 4분의 4일 확률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내볼게. 평균은 얘들아 얘네 둘이 뭐 하는 건데?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곱해서 다 더하면 그냥 바로 할게. 곱해서 다 더하면 2분의 5래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5래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겠노 얘들아? 여기다 뭐 씌우면 되는데?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럼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라.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제? 그래서 잘 봐 얘들아. 기호를 조금 보고 갈게. 모집단 이 전체를 평균 낸 걸 뭐라고 하냐면 모평균이라고 해. 모평균은 기호로 m이라고 써요. m. 그 다음 얘네들 모집단에서 분산을 구한 걸 모분산이라고 해.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요. 시그마 제곱. 그럼 모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노? 모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쓸 거라고. 나왔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렇게 쓰실 거라고요. 여기까지 잘 안나 얘들아. 그 다음 잘 봐. 그럼 얘가 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공에 적힌 숫자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곧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라고. 민지까지 했어. 근데 잘 봐 얘들아. 여기에서 나는 추출을 할게. 여기서 2개의 공을 뽑을 거야. 공 2개를 뽑을 거라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건 추출이야. 하나 뽑고 다시 넣고 하나 뽑고 2개의 공을 뽑을 거야. 잘 봐. 그럼 2개의 공을 뽑을 거잖아.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건데? 2라는 거겠지. 뽑는 개수가 표본의 크기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했나? 아까 1000명을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1000이라고 했고 난 이 공 중에 공을 2개를 꺼낼 거니까 표본의 크기는 2가 될 거라고. 이해했어?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이 표본들이 있을 거잖아. 표본 잘 보세요.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어떻게 2개 뽑을 수 있는데 얘들아? 1, 1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맞아. 왜? 하나 뽑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복원해서 다시 하나 뽑는 거니까 1, 1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뽑을 수도 있는데 1, 2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1, 3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지? 그래서 표를 그려볼게. 처음에 뽑는 걸 x1, 두 번째 뽑는 걸 x2라고 해볼게. 그러면 민지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어? 1부터 4까지 나올 수 있겠죠? 민정아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도 뭐부터 뭐까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표본 1, 1, 2, 1, 3, 1 이렇게 뽑은 게 다 표본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나는 뭐를 구해볼 거냐면 잘 보세요. 표본 평균을 구해볼 거야.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해볼 거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뽑았으면 민지야 평균 얼만데? 둘이 더해서 2개니까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니까 1 더하기 1에서 2 나누면 얼마야?
1이 될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거. 얘들아, 표본 평균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왜? 내가 두 개를 뽑을 건데 1, 2를 뽑았으면 얘네들의 평균은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1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1하고 2를 뽑았으면 얘네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내가 표본 두 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계속 뭐 하는데? 달라지겠네. 민지 이해했어? 그럼 표본 평균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오케이? 이까지 됐나? 구해볼게. 표본 평균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얼마야 되나? 1이고 얘는? 1.5. 2분의 3이라 할게. 얘는? 둘이 더해서 4니까 2 나누면 2.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2분의? 맞아.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얼마? 2분의 3.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뭔데? 표본 평균이지. 이까지 따라왔나? 그래서 봐봐. 표본 평균으로 뭐가 나왔어? 나올 수 있는 값이 뭐야? 1. 또 뭐 있는데 1. 또 뭐 있어 얘들아? 2분의 3. 또 2. 또 2분의 5. 또 3. 또 2분의 7. 또 4. 얘네들이 뭔데?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을 보세요. 기호로 X바라고 써요. 알겠지 얘들아?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쓴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민지야, X바가 몇 개 나왔어? 몇 개? 그래서 보통 얘를 X1바 이렇게, X2바 이런 식으로 쓴다고. 알겠지?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인정. 표본 평균은 하나라고, 여러 개라고. 여러 개니까 나는 뭐를 구할 거냐면은, 잘 봐. 표본 평균은 X바로 쓴다 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 이해가 안 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 오케이?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2 학생들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뽑았는데,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1000명을 키 큰 애들 중에 1000명을 뽑으면 걔네들끼리 다 더해서 1000 나누면 평균이 좀 크겠지? 맞아. 그럼 보통인 애들끼리 1000명을 뽑아서 1000으로 나누면 한 보통 정도가 되겠지? 근데 걔네들을 다 모해서, 그 평균들을 다 모해서 다 더해서 다시 평균을 내겠다고. 봐봐. 민지야 봐봐. 두 개의 공을 뽑았지? 뽑은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민지야 여기 뭐를 구한 건데? 다 평균을 구한 거지. 표본들을 다 평균을 낸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평균을 다시 뭐를 내겠다고? 평균을 내겠다고. 이해했지? 두 개씩 뽑은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이해가나? 해볼게요. 그럼 이제 1이 나올 확률은 얼만데? 전체 16개 중에 1은 몇 개인데? 그럼 얘는 16분의 1인 거야. 맞아. 2분의 3은 2개, 16분의 2개. 2는 16개 중에 3개. 2분의 5는 4개. 3은 다시 3개. 2분의 7은 다시 2개. 4는 다시 하나. 이렇게 해서 합계가 확률이 1이 된 거라고. 이해가 안 가 얘들아? 가지? 그럼 난 뭐 할 건데? 얘네들의 평균 낼 거라고. 평균. 평균은 얘랑 뭐 하면 되는데?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맞아. 둘이 곱하면 얼만데 얘들아? 16분의 1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6 더하기 16분의 10 더하기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7 더하기 16분의 4가 될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4랑 6하면 10에 16에 32에 32에 34니까 36이 돼서 얼마가 될 건데? 4, 46, 4, 9, 36 이렇게 될 거야. 이해 안 가는 부분 얘들아. 맞게 계산했나? 4분의 9? 4분의 9? 8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 잘못 틀렸다. 4에 다시 10에 20에 16에 36에 4면 얼마? 40이제 약분하면 얼마인데? 8, 26,
8, 5, 40 이렇게 나왔지?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러면 잘 보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돼? 봐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되는데? 빼면 되지, 맞아.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얘네들을 다 뭐 해서? 제곱을 해서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게 제곱의 평균 아니겠나? 평균의 제곱은 방금 구한 이 평균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가나,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잘 봐. 민지 아까 전에 모집단에서 이 모평균은 얼마였는데? 2분의 5였지? 근데 표본에서, 표본 집단에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인데? 2분의 5지? 표본 평균 말고 표본 평균들을 평균 냈더니 모평균이랑 뭐 하더라? 같더라는 거야. 오케이?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뭐 하다 얘들아? 같다라고. 여기까지 따라는 항상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다고요. 그 다음에 봐봐. 표본 평균의 분산. 우리가 지금 여기 복잡해서 못 구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모분산을 크기를 보통 n이라고 쓰거든.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 봐봐. 민지야 모분산이 얼마였는데 모분산 4분의 5를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는데 표본의 크기가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8분의 5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라고요.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지.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줄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표본 평균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모평균이랑 뭐 하더라? 같더라.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더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더라. 오케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니까 시그마 제곱만 시그마로 나오고 얘는 못 나오겠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더라.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 문제를 풀어볼 거야. 얘들아. 봐봐. 문제를 보시면 그 뒤에 117쪽을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 117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어렵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것만 구하면 표본 집단에 대한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결론을 보세요. 거기 117쪽을 보시면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대. 봐봐. x가 돼 있고 0, 1, 2. 확률은 민정 혹시 몇 분이야 지금? 44분. 44분째 돌아가고 있나? 네. 그래,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합계가 1이 될 거야. 봐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래. 모집단에 대한 거래. 오케이?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뭐인 표본을 추출할 건데 얘들아? 4.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4인 애를 추출할 거래. n이 4라는 거야.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봐봐. 얘를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주세요. 그 말이라고. 근데 우리 했잖아 좀 전에.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 하더라? 같더라. 그럼 모평균 구하면 되잖아. 이게 모집단에 대한 거니까 모평균은 둘이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지?
둘이 곱하면 0이고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고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1이 되겠네. 이해했어? 이제 얘가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봐봐.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더라.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더라.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데 얘들아? 표본의 크기는 4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모분산만 구하면 되겠네. 모분산 우리 이렇게도 쓰잖아. 모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하자. 봐봐.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하면 0, 1, 4가 될 거고 제곱의 평균은 얘랑 곱하시면 되죠. 0이고 곱하면 2분의 1이고 1이니까 2분의 1이랑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될 거고 평균 얼마였는데 1이었잖아. 1. 그래서 1의 제곱은 1 해주면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그래서 모분산은 2분의 1인 거지. 걔를 크기인 4로 나누면 8분의 1이 되는 거야. 8분의 1.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지?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옛날. 다시 앞으로. 아니다. 아 맞아.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114쪽에 3번 보이나? 3번. 표본 평균의 분포 봐봐. 결론은 이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봐봐.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들아 여기 오는 게 뭔데? 봐봐. 여기 오는 게 뭔데? 예의 평균이잖아. 여기 오는 건 예의 평균이죠. 예의 평균. 근데 예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하다 했는데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모평균 그대로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오는 건 뭔데 얘들아? 여기 오는 건 예의 표준 편차 제곱이잖아. 그래서 나는 예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제2분산을 구했어. 분산 어떻게 한다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뭐 씌워주면 되는데 루트 씌워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오면 된다고. 표준 편차의 제곱. 기억해줘. 모집단이 따르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뭐 한다? 따른다. 오케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오케이? 근데 모집단이 안 따라. 안 따라도 표본 평균은 따라요. 혼자 알겠지? 모집단이 안 따르더라도 따르지 않을 때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따른다고요. 그래서 기억해줘 얘들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표본 평균은 무조건 뭐 한다? 따른다. 오케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렇다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 n이 표본의 크기가 5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봐봐. 즉 이런 모집단에서 몇 개를 추출할 거라는 건데 얘들아. 5개를 추출한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 정규 분포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무조건 뭐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이 자리는 누가 오는 건데? 예의 평균. 예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 알아 얘들아? 같다. 민정아 모평균 누구야? 누군데? 10이라고요. 민재 옛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크기가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모분산 얼만데? 얘가 모분산이지. 표준 편차 제곱. 이게 분산이잖아. 모분산 얼마? 9제곱 이렇게.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되는데? 루트나.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 돼서 여기는 루트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나? 그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뭐 표준화를 해가지고 뭐 확률을 구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해가지? 그래서 넘어갑시다. 설명도 많지? 그 118쪽을 보실게요. 118쪽에 3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전체 여학생인 거야 얘들아. 전체 여학생 맞지? 전체 여학생은 따른데 평균이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얘기죠. 모집단.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추출한 여학생 25명이잖아. 그러면 n이 얼마라는 건데 표본의 크기가 25. 여기서 내가 25명을 추출한 거잖아. 그 추출한 2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얘들아.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이 자리가 누군데? 얘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고 했다고. 모집단에서 평균 얼마라고 했는데? 120.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도 120이 될 거고요. 이해했나?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민지야 모분산 얼마게? 모분산 얘가 모분산이잖아. 얼마? 100이제 10은 표준 편차 제곱이 분산이니까 모집단에서 분산은 100이야. 그래서 이게 100이야. 분산을 크기가 얼마라 했는데 25명 25로 나누면 돼.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4가 될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2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이해가지? 이까지 했다 얘들아? 근데 얘를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다. 다시 얘를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주셔야겠죠. 표준화. Z로 바꿔줘야지 쟤를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Z로 바꿔주려면 민지야 X바에서 X바자 이제 X바에서 뭐를 빼야 돼? 120을 빼야 되겠지. 맞아. X바에서 120을 빼고 뭘로 나눠야 되는데 민지야? 표준 편차에 뭘로 나눠야 돼 이거? 2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되는 방법이라고. 민지가 얘기했나? X바 여기에서 얘를 빼서 얘를 나눠야 돼. 그러면 이제 Z는 뭐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럼 해보자. 이제 이거 구할 거잖아요. X바에서 120을 빼야죠. 그럼 다 120을 빼야지. 이렇게 다 120을 빼고 X바에서도 120을 빼고 124에서도 120을 뺀 다음에 다 2로 나누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5고요. Z고요.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그래주시면 Z가 뭐야 이제 얘들아? 평균이 0인 정규 분포잖아. 거기에서 마이너스 2.5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 아니가? 0에서 2까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쪽은 0에서 2.5까지랑 뭐 할 건데? 같을 거잖아. 그래서 0에서 2.5까지 구해주셔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표를 보시면 0에서 2까지는 0.477이고요. 0에서 2.5까지는 0.4938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0.971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요거를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정규 분포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지? 여기까지 이해했나? 오케이? 민정아 일단 한번 꺼줘.